안녕하세요. 얼마 전 예비 신부였다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30대 아가씨랍니다. 제가 왜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왔는 줄 아세요? 너무나 특이한 취미 생활을 가진 예비 신랑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쭉 이렇게 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결국은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3년. 남자친구라고 표현할게요. 남친과 저는 회사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시작되어 불꽃 튀게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남친은 얼굴도 멀끔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참 괜찮았어요.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인기가 많았죠. 저를 만나기 전에도 끊임없이 여자들을 만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디 못나진 않았답니다. 뛰어나게 외모가 출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밝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회사원이랍니다. 남친은 다 좋은데 좀 특이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30이 넘은 남자의 취미생활까지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철인 3종 경기 같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 덕분에 몸매도 좋고 건강도 좋긴 하지만 늘 자신보다 과분한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무리가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황당한 건 그런 운동을 하면서 즐기는데 꼭 성공은 하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아닌데 쓰러질 때까지 버티고 막 억지로 해나가는 스타일 있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프리다이빙도 배워서 하는데 억지로 막 숨 참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고 했답니다. 농담처럼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그런 걸 남편이 즐긴다고 해보세요.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도전은 좋죠. 저도 수영도 오래 배우고 해서 운동하는 건 좋아해요. 하지만 본인의 능력치 이상에 꼭 무리하게 도전을 해서 다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모르고 그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이 남자가 뭘 해도 너무 멋져 보였고 더군다나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더 좋았죠. 그런데 점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다지 반갑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나한테까지 함께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리해서 하지 말자는 약속만 하면 너무나 좋다고 했죠. 워낙에 저도 활발한 성격이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한 번은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영을 꽤 오래 배웠고 남자친구도 수영도 잘하고 프리다이빙도 즐긴다기에 함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둘 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발이 닿지 않은 2m 깊이의 풀에서 둘이 열심히 자유형 접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한번 숨참기를 겨뤄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프리다이빙을 해서 자신 있다고 하면서요. 시작하고 동시에 들어갔는데 정말 남친이 폐활량이 좋은지 잘 참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손짓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막는 겁니다. 못 나가게. 손으로 제 어깨를 누르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점점 숨이 차오르고 발과 손으로 막 남자친구를 때리면서 겨우겨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까딱하면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숨 막혀서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소리쳤죠. 남친은 너무나 태연하게 야, 이래야 폐활량이 좋아지지. 내가 다 알고 하는 거지. 설마 너 다치라고 하는 거겠어? 오바 좀 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저를 비웃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이상한 취미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장난으로 하기에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버라니? 난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사람을 못 나가게 억지로 누르면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하면서 화가 나서 저는 먼저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나온 남친은 화풀 나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군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 앞으로 다신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얘기했죠. 남친도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또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왔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이고 양가 부모님도 결혼 얘기가 나와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설레고 좋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남친이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남친은 운동을 즐겨 하기 때문에 등산도 자주 갔다고 했거든요. 저도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워낙 모험을 즐기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하면 제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남친의 절친하고 같이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프리다이빙 하다가 정신을 잃은 적도 있고 무리하게 겨울 등산하다가 고립된 적도 있고 장마 때 폭우 쏟아지는데 꾸역꾸역 위험한 계곡에 텐트 치고 버티다가 119에 구조된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안주 삼아서 웃으며 그 얘기를 하는데 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남친과 등산을 가기로 한 날 남친은 지방으로 갈 거니까 혹시 모르니 1박 2일로 여유 있게 시간을 빼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냐고 물어도 얘기는 정확히 하지 않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라며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것만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이번에도 위험한 행동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다짐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정말 지방에 있는 꽤 먼 거리의 산이더라고요. 저는 등산은 잘 모르고 서울에 있는 청계산이랑 관악산만 한번 가본 곳이 다여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출발부터가 상당히 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더 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꾸물거리고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친은 꾸역꾸역 출발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친만 따라갔었는데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진짜 완전 짜증났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빨리 저는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서 고집을 피우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텐트 치고 잘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위험한 상황 만들지 않기로 했잖아. 얼른 내려가자.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날도 어두워질 텐데 무슨 텐트를 치겠다는 거야. 옷도 안 가져오고 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얼른 가자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남친은 웃기만 했어요.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답니다. 혼자라도 얼른 내려가고 싶었지만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꼭 이럴 때는 남친이 뜻을 굽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데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싫어요. 남친은 결국 달랑 연약한 텐트 하나를 치고 여기서 잠을 자고 가자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비를 많이 맞은 상태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텐트가 물에 다 젖어서 폭삭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밤새도록 덜덜 떨며 잠도 못 잔 우리는 기어코 텐트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친은 저를 부축해주면서도 이런 상황을 재미있어하고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추억으로 남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엄청 재밌을걸? 야, 너도 나랑 취미생활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낳으면 꼭 같이 오자. 야, 이런 미친!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참다 이게 무슨 추억이라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 아이를 데려와?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랑 결혼하기 싫어. 제가 정신 나갔었죠. 이런 남자의 성향을 알고도 따라온 제가요. 저는 산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거의 실신일보 직전이었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미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제가 미리 전화드렸던 아빠가 데리러 오셨더군요. 남친은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미정이 너무 연약하게 키우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실실거리더랍니다.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서 남친한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너는 결혼한다는 여자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웃음이 나오냐? 에이, 체력도 키우고 좋죠.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죠. 미정이, 제가 이번 기회에 운동 좀 더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빠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남자 제정신인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를 정말 사랑한 게 맞긴 한 건가요? 운동? 좋죠.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진짜 운동 필요하죠. 저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식의 극기를 체험해서 사람이 다치고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런 것이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남친의 모습에 몹시 실망을 했어요. 더군다나 잠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남친의 모습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특이한 남자랑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결혼 전에도 제 부탁을 안 들어주는데 결혼 후에는 더욱 고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파혼이 차라리 나을지 모르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친은 없고 아빠만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가라고 했다고 진짜 혼자 가버렸대요. 쿨하게 문자 한 통 보내고 가버린 남친을 보면서 이 남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싶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남친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전화를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다나 뭐라나. 사람 목숨 갖다가 장난치는 네가 더 황당하다 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시는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지 말라고요.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요. 파혼을 결정하고 나서 한참 후에 들린 소식으로는 남친은 또 그렇게 위험하게 운동을 즐기다가 다리랑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파혼하지 않고 계속 만났으면 그 병원에 저도 함께 입원해 있었겠죠? 세상에 참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나 봐요. 그때 파혼을 결정한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수영을 다니면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곧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겠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